그리고 저희 EM 지구사랑 작은 실천 한마음 선언에서 스님들로 구성된 환경운동단체예요. 지금 현재 올라오세요. 지금 저희 이제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요. EM 지구사랑 작은 실천이라고 하는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진 좀 우리 좀 찍어주세요. 이따가 여기서 같이 있을 때. 세 사람 있을 때 사진 좀 찍어주세요. 스님께서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EM 환경교육센터가 저희 절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요즘 환경이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라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환경교육센터에 오셔서 지금은 저희와 함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예요. 여기는 최필수 김정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역시 지난 일요일 날 그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회환경교육사 그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장관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전문 강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따가 시험하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같이 도와드리고 안내를 할 겁니다. 네, 이따 뵐게요. 네. 그러면 우리 푸른이 청정 도량 실천 발언문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이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내서 발언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같이 좀 앉아 계세요.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서 가운데로 좀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합성을 하는 게 또 굉장히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막 속도가 안 맞으면은 하면서도 마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서 큰 소리로 우리들의 이 발언이 온 우주에 다 정말 전달이 되도록 큰 소리로 마음을 내서 같이 발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푸른이 청정 도량 실천 발언문. 거룩한 산보님께 귀의합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우주 만물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여 생겨나고 멸한다는 부처님의 영기법을 의지하여 무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생존 환경, 푸른이 청정 도량 만들기를 발언합니다. 살기 좋은 행성, 아름다운 지구별은 생태 환경 악화로 낯선 단어가 되었고 우리의 삶과 환경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가질 것을 소원합니다. 실천하는 힘과 지혜의 힘을 생존 환경 회복하는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생태 환경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와 소비를 줄이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더 큰 용기를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이제는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환의 시점에서 지혜와 용기를 갖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과 건강한 생명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소원합니다. 서로 관계되어 어우러진 세상임을 깨달아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해결도 바로 나로부터임을 깨달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염 환경을 만든 삶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바꾸겠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소비 산물을 정화해낼 수 없습니다. 환경 악화를 이끈 소비 생활의 근간인 욕심을 줄이겠습니다. 물질적 수유욕에 뿌리인 탐욕을 줄여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삶의 숭고한 가치가 해탈임을 알아 물질적 소유와 소비에 젖은 생활을 바꾸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삼보에 귀하여 삼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실천하여 푸르니 청정 도량 운동이 원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 오늘의 이 반호를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같이 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비구니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푸르니 청정 도량 실천 운동을 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가해서 2004년부터 지난 17년 동안 한마음 선언이라는 사찰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은사 스님이신 대인 큰 스님께서 지구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지구는 우리의 집이다. 그런데 우리의 집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구 무사고 발언을 하면서 사부 대중이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전체가 한마음 선언 16개 국내 절과 해외 10개 절에서 온 사부 대중이 지구 무사고 발언을 하면서 2000년 초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사고 발언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한 게 이행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잠깐 저희 단체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저희는 EM이라는 미생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EM이라는 미생물이 뭔지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옛날에 아주 오랜 예전에 2000년 초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SBS에서 이 영상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환경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EM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핵심적인 걸 다시 PPT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해드리고 저희 봉사단이 있어요. 한마음선에 EM 봉사단이 있는데요. 약 20여 명 가량 되는데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무궁무진한 체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아주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좋고 지구도 좋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좋은 팁이거든요.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익한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해오본 거의 20년 가까이 했던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사찰과 가정에서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청규. 여러분, 우리가 발언문도 했지만 그 뒤에 실전 청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마음을 내서 이것도 또한 같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푸르니 청정 도량 실천 청규 생명환경 서로 관계되어 이루어진 세상임을 자각하겠습니다. 환경운동 바로 지금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운동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큰 변화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환경운동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회용 NO, 일회용을 거절하는 습관, 비닐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습니다. 빈 그릇 운동, 음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운동 실천, 인내하고 견디며 실천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이 청규를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리내서 다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지구는요, 미생물의 바다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여기 손톱 있죠?
이 피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 존재를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지금 공기 중에도 코로나 그것도 미생물이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작은 생명체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제 바이러스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좋은 미생물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엄청 그런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은 아까도 교육 받으셨죠?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지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이상기후가 엄청 일어났는데 며칠 전에 기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정말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 많은 불자님들 스님들이 공부하고 계셔서 부처님이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그래도 심각한 기후 변화를 맛보여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엄청난 많은 살아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하게 고비를 잘 넘기고 있는데 이 정도 기후 온도 떨어지는 걸 우리 감사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달 동안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 많이 했죠.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 딴 나라에 비하면 우리 목숨은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런 기후 현상이 100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죠? 그래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홍수가 맨날 되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원인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라는 집에 인구가 지금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오염원을 다 배출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그렇게 많은 인간들하고 함께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어섰어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보세요. 우리들 지금 얼마나 많은 소비를 많이 하죠. 공장식 축산업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이 드시는 고기, 동물들이 어떻게 키워지시는지 아시죠? 공장식 축산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만약에 정말 조금 보시면은 어떻게 그런 게 내 입으로 그런 걸 먹을 수 있을까? 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맛이 있을지 정말 그게 넘어가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 역사 중에서 지금 우리 이 세대가 가장 잔인한 인류 역사상 기록될 거라 그래요. 그런 축산식 동물 사육을 하고 그걸 맛있다고 매일같이 먹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세대로 기록이 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원자폭탄 29개가 그냥 터지는 그런 에너지가 지금 우리 지구에 갇혀 있어요. 그런 온실 효과, 기온 상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원자폭탄 하나만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에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29개, 그죠? 29억 개, 그죠? 29개도 아니고 29억 개예요. 엄청난 지금 우리 지구는 우리를 엄청나게 인간들이 좀 압박해요. 왜냐하면 인간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너희들 여기서 못 살아. 자연이 우리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엄청 강도 높은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29억 개의 그 원자 폭탄이 터지는 그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요. 바다에서 흡수하고 있어요. 바다는 비열이 높아서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괜찮았네, 괜찮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수온들을 다 바다가 그 열을 다 지금 흡수해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바다 생물들이 온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열을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면은 이 지구에 있는 이 인류는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다 수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빙하 다 녹았고 중요한 건 그런 우리가 지금 바다 수온이 높아지는 거가 어떤 정도의 그 퍼센트
29억 개의 원자폭탄 터진 거에서 몇 %냐면 고작 2%예요. 고작 2%를 우리가 지금 폭염이 오고 장마가 오고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그 효과는 뭐냐면 해양에서 다 흡수하고 우리 인간들한테는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건 그 2%예요. 2% 효과가 그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서 98%는 어디 갔어요? 빙하가 녹는 것, 여러분 빙하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2%에 속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98%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생물들이 많이 죽어가고 인간들이 많이 잡아먹고 또 있지만 수온이 높아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구 더 이상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겠죠. 이 지구는 여러분 아시죠? 지수화풍 우리는 불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 물불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 지구는 그렇게 생명체들이 많아서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지금. 탄소 줄이기. 그 몇 %냐면 공기 중에 0.035예요. 거의 0.04%라고 하는데 이 0.04%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여러분들 보세요. 0.04%, 적은 건데 1%도 안 되는데 0.1%도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지구 온도 1도 올라가면 0.5도씩만 올라가도 지금 이 상태에서 0.5도만 더 올라가도 다 죽는다 그래요. 그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0.04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인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붕괴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 지금 그래요. 다양한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그거 몰라. 그 작은 생명들은 뭐 그냥 죽어도 뭐 그냥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그것들이 지금 계속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류 아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죽어요. 옛날에 공룡이 왜 죽었을까요? 다 그런 거예요. 먹이 사슬이 하나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꾸 무너지면서 최종 우리 인간 최고의 포식자 인간들에게 멸종이라는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이 버려지는 폐기물 자원순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쓰레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캠브리지에서 이제 지구 환경에 관한 수업을 좀 들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여러분이 버리는 그 오렌지 껍질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섬유를 만들어요. 우리가 입는 옷 같은 걸 만들어내요.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엄청 연구를 해갖고 쓰레기 줄이기, 이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으로 순환할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도 어떻게 오렌지 껍질 가지고 섬유를 만들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연구하면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우리 살아야 된다. 어떻게 지구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폐기물을 자원순환으로 만드는 연구와 노력을 해서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줄이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전 지구적으로 해야 돼요. 미국에서 혼자 해서 될 게 아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태적인 삶의 방식,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각자, 대통령이 못해요, 혼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에서 하고, 절에서 하고, 또 옆에, 마을까지 그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우리들 각자가 시작하는 게 시작이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죠. 생활하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또 밥 먹었으면 씻고, 그죠? 목욕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매일같이 버리는 생활하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아주 강력한
굉장히 독한 건데요. 합성세제가 들어간 제품들을 마트에 가면 쉽게 사실 수가 있어요. 뭐 주방 세제도 그렇고 세탁기 세제도 보면 이게 큰 거 얼마 안 하잖아요. 많이 쓰시죠? 그리고 설거지 할 때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세제를 집어넣으세요. 빨래할 때도 뭐 빨래 안 될까 봐 팍팍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다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켜요. 이 합성세제는요. 쉽게 말하면 농약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샴푸 쓰시죠? 왜 머리가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농약으로 머리를 감고 계세요. 그건 견뎌낼 수 없죠. 모근이 다 죽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져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냄새가 좋고 샴푸 좋고 그죠? 세제도 많이 넣어야 되고 설거지할 때도 많이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우리 바다 생물들이 먹고 우리가 또 그걸 먹잖아요. 그죠? 그 수돗물 정화 안 된대요. 엄청난 합성세제가 생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도 정말 처리장에서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대요. 그냥 대충 해야 된대. 너무 많은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결국 우리 수돗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야 되는가? 바로 내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생활하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오염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생활하수 선생님 잠깐 앞에 거 좀 주시겠어요? 생활하수가 생활하수가 조금 앞에 조금 예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생활하수 보셨죠? 이 하천과 바다 오염의 주범인데요. 그 생활하수가 알고 봤더니 그 중에 60%가 뭐냐면 쌀뜨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쌀뜨물이 어때서요? 뭐 독한 것도 아니고 괜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양이에요.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루에만 나오는 쌀뜨물 양이 뭐냐면 16,500톤이에요. 아까 들으셨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쌀을 씻는 데 필요한 깨끗한 물이 3,000만 톤이에요.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그게 다 쌀뜨물이잖아요. 3,000만 톤을 우리가 매일 한 달, 1년에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같은 소시민이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활하수 60%를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쌀뜨물을 안 버리면 그만큼 아까 봤지만, 예, 넘겨주세요. 쌀뜨물 1리터를 정화하는데, 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쌀뜨물 1리터를 정화하는데, 무려 500리터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500배의 물이 필요해요. 아까 44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배라는 건 좀 엄청난 양이죠? 대한민국은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예,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쌀뜨물을 이용해서 저 발효액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 히가라고 하는 농학 박사님이 옛날에 2차 대전을 위해 인구가 폭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화학 비료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땅이 다 황폐화돼가지고 더 이상 먹을 걸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땅이 다 황폐화돼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농학 박사님 히가라는 교수님이 지금 일본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토양을 어떻게 살릴까 연구를 해갖고 이 땅속에 있는 우리 자연에 있는 미생물들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80여 종의 복합 미생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땅을 살린 거예요. 다수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지구가 다시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한 박사님의 노력으로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해서 저희는 이런 친환경 제품들, 아까 세탁기 세제, 주방 세제 이런 것들이 하천 오염에 치명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에요. 농약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연 세제죠. 인간과 자연의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고 바로 100% 분해가 되는 그런 천연 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이시죠?
조금 사진을 좀 모아놨는데요. 비누도 있고 머리 안 빠지는 비누 제가 개발했어요. 너무 머리 빠져갖고 다니는 것들을 고민하고 힘들어하셔서 야 머리 안 빠지는 비누가 너무 필요하다 해가지고 머리 안 빠지는 비누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임플란트 하고 다니면 너무 몸살이 나고 염증이 되게 많은데 저 치약을 쓰고 나면 아무리 시중에 있는 치약을 써도 안 되는 치약이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어요. 저희 치약을 쓰고 나면 염증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저 치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연구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시절에는 가치 소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싼 것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싼 거 사면 어떻게 내 생명 죽이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조금 비싸도 오염 없는 거. 나와 지구를 위해서 정말 괜찮은 친환경 제품을 써야만이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 소비라는 거죠. 친환경 제품은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싸게 사고 나를 죽이는 거하고 조금 더 쓰고 딴 데서 줄이고 인간과 자연에 해가 없는 제품을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넘겨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미생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미생물 보면 뭐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계시잖아요. 요거트 드시고 그 유산균이거든요. 이런 이제 여러분 보셨죠? 여기 가로 세로 1cm 안에 미생물이 100마리가 있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100마리 생각나세요? 여기 1cm 안에 100마리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죠? 그래서 흙 1g에는 30억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미생물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장 안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연못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그런 미생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만약 이런 미생물이 없어 봐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분해가 됩니까? 요즘에는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 다 매장했잖아요. 미생물이 다 분해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걔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구는 이렇게 순화가 되고 있었어요. 자연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바로 미생물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미생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까 막연하죠. 제가 알아보니까 세상에 10,000m 바닷속에서도 살고요. 어떤 강한 압력에서도 살고요. 심지어는 그 수천도가 되는 화산 있죠. 그런 데서도 살고 있어요. 이런 미생물들은 그렇게 강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생물이. 물론 유산균은 38도 정도 되면 죽어요. 근데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얘네들은 아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거 갖고 계시죠? 이게 아까 그 일본 박사가 만든 정통 EM이에요. 지금 쇼핑몰에 가면 EM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MRO라는 마크가 없는 건 다 가짜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기 부산 기장에 있는 EMRO에서 만드는 걸 갖다 사다가 막 섞어가지고 포장은 이쁘게 해서 비싸게 팔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면 이쁘다 해가지고 사시죠. 근데 다 그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변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그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EM이라는 기술 줬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인드를 다 잃어버리고 다 돈 벌려고 비즈니스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갔다가 다 포장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을 다 속이고, 이거 우리가 뭐가 들었는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장만 이쁘면 좋은 거고, 광고만 보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에 이런 거구나 싶어가지고, 그 기장에서 하고 있는 그 EMRO를 저희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진짜고 가짜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미생물 속에는 80%가 유산균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효모, 광합성 세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생물 시간에 녹색, 엽록소, 그죠? 광합성 작용을 하는 세균이 광합성 세균이고, 유산균 여러분 요거트 맨날 드시잖아요. 그거고. 그 다음에 효모는 요즘에 효모빵 많이 있죠? 하얗게 위에 뜨는 게 효모예요.
그런 거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된장에도 있었고 고추장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미생물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이름을 몰랐을 뿐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EM은 어떤 특징이냐면 공기, 물을 정화시켜요. 악취나면은 딱 뿌리세요. 금방 냄새가 없어져요. 미생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먹어버려요. 악취나는 그런 걸 다 먹어서 그 걔네들은 그런 걸 먹어도 먹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항산화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뭐 노화 방지제 같은 거 사서 드시죠. 바로 얘가 항산화 작용이 엄청 뛰어나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걸 체험하는지. 그 세 가지 특징 여러분 알아주세요. 물과 공기 정화하고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받으셨죠? 사실은 이거 색깔이 조금 갈색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 당미를 이용했어요. 이따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따가 설탕을 가지고 만들기를 하게 되면 막걸리처럼 색깔이 뿌옇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당밀이라고 하는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든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갈색으로 나오고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들었는데 사탕수수 찌꺼기에는 미네랄이 많아요. 영양분이 많아서 발효가 잘 되고 사실은 대량으로 발효를 할 때는 굉장히 설탕보다 저렴해요. 그런데다가 영양분이 많죠. 그래서 이걸 발효를 하게 되면 발효가 아주 잘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제가 설탕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충분히 설탕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힘들게 당밀 사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페트병, 스님 그 뒤에 27번 넘어가 주세요. 네, 27번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지난 17년 동안 저희 한마음선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만들어 쓰세요. 만들어 쓰세요. 그러면은 스님 저희 집에 식구들이 요즘 밥을 안 먹고 빵 먹고 다 밖에서 먹고 가고 쌀뜨물이 없어요 해가지고 못 만든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그래도 누군가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안 버리기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드린 리플렛에도 그림이 있죠.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쌀뜨물 한 컵만 있어도 2리터 페트병에서 발효가 되더라 하는 거를 제가 많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쌀 요만큼 한 명, 두 명만 먹어도 쌀뜨물 나오면 그거 충분히 한 컵 이상이 돼요. 그걸 페트병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요한 거는 이 페트병 뚜껑으로 제가 드린 이 미생물 3뚜껑을 넣으세요. 그리고 설탕을 2큰술을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이 흰 설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유기농 설탕은 색깔이 노랗거나 검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얀 설탕은 다 미네랄을 빼나갔어요. 그래서 당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일염을 넣어주시면 거기에 소금이 좋은 이유 아시죠?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래서 소금을 천일염을 1티스푼을 넣어서 나머지는 물을 채우시고 그 위에 부분 5cm 정도 가스 공간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아무리 뭐 밥을 많이 안 먹고 해도 한 컵 이상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유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천을 누가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5병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2리터를. 제가 오늘 이따가 같이 만들기 체험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농약 성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합성 계면활성제. 주방 세제에 들어있어요. 세탁기 세제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쓰신 샴푸에 들었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그거 독성 여러분 몸에 합성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석유에서 뽑은 건데요. 그 미국 독성학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입자가 아주 작아서 그냥 바르는 즉시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뇌 이상이라든가 유전자 변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그 주방세제 있잖아요. 듬뿍듬뿍 해서 쓰시는 그 주방세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그릇에서 안 떨어져요. 여러분 기름기가 아주 잘 제거되는 거 아시죠? 합성 계면활성제는 그래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께서 주방세제 1년에 소주컵을 하나씩 드시고 계신다는 거. 그게 들어가요. 여러분, 농약 성분 여러분이 1년에 한 소주컵 하나씩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싼 주방세제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걸 드시고 계세요. 농약을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 갖고 계신 주방세제를 다른 데다 덜어 내놓고 이거 반을 넣으세요. 세제통이 있죠? 거기다 반을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섞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독성분이 많이 중화가 돼요. 그럼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죠? 지금 그냥 그걸로 설거지 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세제 독을 많이 중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야채, 과일 씻을 때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먹는 뭐 사과나 이런 걸 먹을 때 이제 1차 세척을 제가 해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 주방세제는 안전하고 그 합성 계면활세가 아니잖아요. 그걸로 먼저, 왜냐면 왁스 같은 게 실어져 있어서 끈적끈적하죠? 그 주방세제는 먼저 세척한 다음에 쌀뜨물 발효액을 물에다 좀 타가지고 담가놔요. 10분 정도. 최소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얘네들이 그 농약 성분 있죠. 또 많은 약을 하잖아요. 다 분해시켜요. 제가 사과 같은 거를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씻어갖고 먹으면 속이 뭔가 굉장히 구역질 같이 있잖아요.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껍질째 못 먹었는데 저희 세제를 이렇게 하고 닦아내고 EM에 담갔다 먹으니까 껍질째 사과를 먹어도 속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냥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해서 야채 과일 씻을 때 그거를 쓰시면 마지막에 예를 들면 막 흙도 있고 하잖아요. 1차 세척하시고 난 다음에 깨끗한 거나 쌀뜨물 발효액을 담가 놓으세요. 물을 좀 넣어가지고 물에다 타가서 놔두면 10분 이상 두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독성이 많이 중화가 된대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쓰세요. 더 이상 헹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미생물들이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이나 야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매일같이 어떻게 하냐면은 양치할 때 티스푼 있죠. 양치컵에 여러분들 양치하시잖아요. 거기다가 티스푼 하나 정도 이걸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 수돗물 냄새가 안 나요. 그냥 양치할 때 속이 편하고 입안이 되게 깔끔하고 굉장히 상쾌하고 잇몸도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머리 감을 때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샴푸에다가 가서 집어넣으시고, 또 마지막 머리를 헹굴 때 마지막 다 비누물 헹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물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헹구세요. 그러면 몇 개월만 해보세요.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가 안 빠져요. 여러분들 그거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EM 스킨 같은 걸 만들어 쓰는데 굳이 스킨을 안 만드시더라도 그냥 이 발효액을 갖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발라주세요. 항산화제예요. 여러분 비싼 항산화제 화장품 쓸 필요 없어요. 이걸 쓰세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에 많이 발라주면 상처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좀 아프신 분들은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아물고 진물이 막 나면서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악취나는 것도 많잖아요. 김치통이나 냉장고 뭐 하수구 하는데 그냥 쓰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수구에 내려가면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하수구 때문에 버리지는 마세요. 싱크대에서 내려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수구 정리가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뒤에 가면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리하는 생선, 고기 뭐 이런 요리할 때 1차 세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EM 쌀뜨물 물을 조금 넣어갖고 담가놨다가 요리를 하게 되면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 강아지 같은 데도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가져온 이 기계 보이죠? 이제 제가 아까도 봤지만 옛날에 사용하는 게 좀 있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기 사고 없이 누구나 쓸 수 있고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딱 설정해 놓으면 발효시키고 다 되면 전기 꺼져갖고 다 됐어요 하고 신호를 줄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얼마 안 나오니까 페트병을 하지만 학교 급식을 하잖아요. 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페트병으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저희 사찰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나 이런 단체에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발효액을 지금 예, 지역 공동체에서 만드는 거 제가 넘겨주시면 사진이 다 어디로 사라졌네요. 예, 넘겨주십시오. 사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런 발효기를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중간 건데 120m짜리, 제일 작은 거 밖에 있는 30m짜리, 그리고 제일 큰 거 200m짜리는 저희가 절에서 200m짜리 3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큰 단체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학교나 급식소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사찰에서도 쓰시고 네, 복지관에서 쓰고 있고요. 중요한 건 학교죠. 우리 아이들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학교에서 지금은 그림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 뒤에 그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 없어졌어요. 와, 그럼 작은가요? 전부 다 사진이 하나도 안 뜨네요. 이건 안 되는데. 그거 다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 용량이 안 돼가지고 그래픽이 하나도 안 뜨네요. 어떡하면 좋아.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사진들이 지금 용량이 안 맞아. PC가 좀 용량이 작아가지고 사진이 하나도 안 뜨네요. 어떡하면 좋죠? 제가 말로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나의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위하고 내가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정말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제가 지금 저기 그림은 안 나오지만 제가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PPT 그냥 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셨죠? 네, 급식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급식하고 나면 그 식판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주방 용기 다 설거지할 때 세제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독한 락스며 뭐 그런 것들은 엄청 많이 넣는데요. 근데 이걸 EM을 쓰게 되면서 세제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살균 소독 효과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 그 반응이 좋고요. 다음에 바닥에 트렌치 여러분 그 물도 내려가야 되고 하수 있잖아요. 거기 막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EM을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경우 하나는 교장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학교 급식에는 고기가 지금까지는 아이들은 또 성장기고 사실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름기가 너무 많아갖고 하수구에 겨울만 되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기름으로 하수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50만 원 들여갖고 그걸 뚫어놓으면 또 2주 지나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랬는데 우리 이 쌀뜨물 발효액기를 갖다 놓고 쓰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다 뚫려버린 거야 하수가. 이 미생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영양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는 급식실에 조리사들이 있는데 그 영양교사들이 요즘에 학교에는 동아리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EM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발효하는 것도 보고 발효기에다 이름을 써놔요. 이거 관리자는 누구 어린이 이렇게 써놔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미생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면서 학교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교정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가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거 주면서 이런 거 알리고
구청에 가가지고 구청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환경운동하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어른들이 그런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어깨 두드리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부심을 이제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이거 운동하면서 시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아이들이 굉장히 그 미생물에 대한 어떤 놀라운 힘도 체험하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스스로 다 그냥 거기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이 지구를 위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아이들이 녹색 진로 아니면 지구인으로서 어떤 굉장히 생태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있고 학교 주변에 하수구에 나가서 그것도 뿌리고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0여 개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급식실에서 좋으니까 쓰고 그것도 학교의 전교생들이 그냥 그 빈그릇 운동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이 선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환경 지구사랑 작은 실천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실 때 제가 그림은 좀 뜨지 않아서 좀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생선, 또 고기 이런 것들을 또 비린내 나는 미역줄기 우리 보살님 그런 것들 가지고 EM 발효액으로 쌀뜨물 발효액으로 그런 걸 씻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 굽다가 좀 식으면 어때요? 기름 덩어리가 딱 굳어 있잖아요. 근데 다 녹아버려요. 그냥 기름이 그냥 다 녹아버린대요. 그리고 미역줄기 같은 게 냄새가 안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식구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살님이 또 한 분은 자 EM 발효액으로 이제 그 야채를 씻어가지고 열무김치를 담았어요.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해봤더니 이 놀랍게도 이 열무김치가 3주가 지나도록 그 푸른색 있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3주가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좀 이제 셔지면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 항산화 능력이 엄청나구나. 자기는 오로지 그냥 씻기만 했는데 EM 쌀뜨물 발효를 씻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대단한 걸 경험하면서 자기가 그러면 내가 안 씻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맹물로 했을 때 하고 수돗물로 해봤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막 셔지면서 맛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야, 놀랍구나 하면서 본인이 체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가지 체험한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인이 항상 변이 무르고 변이 제대로 항상 안 나온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변이 안에 꽉 차 있고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이제 인정을 했죠. 근데 자기가 이런 야채와 과일 음식거리를 할 때, 먹거리를 할 때 EM 쌀뜨물 발효액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 변이 변한 거야. 변이 되게 굵어진 정상인의 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장이 그런 미생물들이 막 자기 장으로 들어가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변이 정말 건강한 사람의 변처럼 아주 굵은 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야, 알게 모르게 내가 먹었던 게 내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났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봉사자들 보살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노트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스토리를 다 적으라고. 내가 어느 날 언제 뭘 했고 얼마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자기가 그냥 한 번씩 생각할 때 적으면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자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세요? 무궁무진한데요. 여러분 머리도 안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주방 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화시켜서 드실 수 있고 뭐 먹거리에도 안전한 먹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것도 다 농약투성이잖아요. 그런 걸 다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안전한 먹거리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안 버리면 그만큼 에너지 탄소 중립이잖아요. 에너지 줄이기 그죠?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은데 결국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생활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자꾸 눈이 보이잖아요.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것도 실천하게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거를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만드실 수 있겠어요? 어려우실까요? 네.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났으면 인간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귀찮고 힘이 들 수 있지만 날마다 만드세요. 쌀 씻을 때마다 만드세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은 자연히 발효가 되는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언제 발효되나 이러고 있지 마시고 날마다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어느새 다 발효가 돼서 그냥 쓰게 돼요. 그럼 한 번 쓰게 되게 되면 한없이 들어가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진짜 너무 많아요. 발효하는데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름에 특히 많이 만들어 놨다가 1년 내내 쓰고 또 여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냉장고 뒤라든가 그 싱크대 밑에 열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 놔두면 발효가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게 놔두시면 되니까 좀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설문지 나눠드렸나요? 아니 후원서 나눠드렸나요? 나눠주세요. 빨리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지구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안 하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이기주의죠. 그죠? 빨리 다 같이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지구에 저희 한마음선언에서는요.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EM 지구사랑 작은 실천이라는 거 만들었고요. 그 스님들이 매달 5,000원, 10,000원씩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고 불자님들도 그래요. 여기저기 불사한다 뭐한다 후원한 게 많은데 2,000원 이상씩 한 달에 2,000원 버스 한 번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지구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세요. 지구를 위해서 나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절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또 알고 계시는데 이런 거 줄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데는 연락 주세요. 아, 스님, 여기서 이런 거 기계 설치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연락 주세요. 네, 제가 달려가서 교육하고 기계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어서 계속 기계가 제작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 3천 원 없다고 죽나? 왜 그걸 못하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 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작게는 2,000원, 3,000원이라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을 사실 때 10% 할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함께하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또 할인을 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민들이 지금 환경단체 후원하기 이것도 지구사진의 실천이죠.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2,000원, 3,000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돈을 모아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하면 되면 그게 눈덩이 같은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하세요. 1,000원, 1,000원은 좀 너무 적고 2,000원부터 하세요. 그냥 수수료 빠지고 나면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1,000원 하면 700원인가 밖에 안 들어온대요. 그거 갖고 좀 너무 약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2,000원부터 하자 해갖고 제가 2,000원부터 할인하는 사람들한테는 2,000원부터 후원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제품 10% 할인 효과도 주고요. 정말 같이 해나가자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많은 기계가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학교로 많이 나가면 아이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 주실 수